잘했군, 파이너. 조금 전 그런 상황에선 격렬한 언사로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묘수인 법이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낙사고라스는 깨달음의 나무정원 7편인과 모든 학자를 대표해 장엄한 한 표를 행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금시를 짜는 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에게 질문 하나 하지. 정말 파이논이 말한 대로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번 총회의 장엄한 결의를 지킬 건가? 공정성을 위해 네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어. 좋아. 진솔한 대답 고맙군. 저 녀석 뭐 하는 거지? 중요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좀 줘. 꼴깍 떨고 있네. 네 장단에 맞추느라 시간까지 낭비해야 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안악사님, 잊지 마시지요. 첫째, 절 안악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제 말을 끊지 마시죠. 침묵은 금인법. 투표해! 뭘 꿈을 대는 거야?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세상의 모든 역경이 너에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까? 몸과 영혼이 나뉘었으니 그렇게 써야 하지 않겠어? 나의 선생님 세르세스이자 칼립소,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죠. 저승으로 가서 그녀가 네 질문과 내 선택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지 확인해 보자고. 물소리만 따라가면 돼. 당신은 잘했구나. 내가 그랬지.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정말 기묘한 만남이구나. 베넬라티오 학파가 신을 모독한 자를 길러내다니. 마치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투표해! 조용! 다들 조용히 하시죠. 잘 봐, 세르세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중심에서 증명의 마지막 단계를 써내려갈 테니 진리는 바로 이 앞에 있어. 선생님, 원하시던 증명을 제가 이뤄냈어요. 고맙군, 카스토리스. 답은 간단합니다. 난 의심의 여지 없이 불을 쫓는 여정을 택하겠어요. 세상의 진리 내가 밝혀냈도다.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가 명확해졌군요. 케팔과 탈란토니시여, 전 실내 관중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리고스, 멈추세요. 한학사, 무슨 짓을 한 건가? 단단히 미쳤군. 자네에게 맞는 형벌을 준비해두겠네. 그 똑똑한 머리로 배반의 대가가 뭔지 잘 기억해두라고. 잊으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고작 그들이 그 머저리 같은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었나? 연기요? 틀렸습니다. 의심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전 솔직하기로도 유명하죠. 오해하셨습니다, 카이니스님. 절 너무 모르시는군요. 전 애초에 당신들의 가련한 정치 노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소속이든 입장이든 전부 우스갯소리일 뿐이죠. 제 선택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죠. 카이니스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견지하고 의회의 결과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오크마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총회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도시국가의 앞날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결의는 영웅 기념벽에 붙여두도록 하죠. 리고스! 아직 불만인 분이 계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총회에 한 획을 더 그어드리죠. 괜찮겠습니까, 리고스님? 재밌겠군요.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께서 시민 총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에 남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저 사람이 왜 불을 쫓는 여정...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은 직접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의 지지자로서 저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여전히 이 결과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으므로 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황금의 후예가 말한 대로 재창기의 끝에 재앙과 관계없는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케팔에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왜 아무도 손을 들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지목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거기 괜히 생각하는 척하는 분이 대답해 보시죠. 여기 모두 앞에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못 하신다고요? 그럼 넘어가죠. 거기 얼빠진 얼굴을 하고 계신 분. 네, 당신이요. 티탄에게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쓸모없긴. 그럼 거기 콧대 높은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잘났다면 불을 쫓는 여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식 누굴 보고? 다들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 파이논. 네가 강하게 주장했으니 너에게 묻겠다. 그 말에 얼마나 자신이 있지? 안학사 선생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공연하게 둬. 보셨나요? 파이논과 아글라이아도 자신이 없나 봅니다. 더 황당한 건 저 말고 누구도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회는 무지함 속에서 경솔하게 이 결의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게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 속 케팔의 반신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논이 완전 무결한 기억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신세계를 재건할 테니 말이죠. 그게 무슨... 맞아요. 불씨를 짊어진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고, 똑같은 불씨를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바로 미래의 티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은 부세의 신의 기적 아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장담컨대 케팔의 가오아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될 테죠. 말도 역시 모독입니다. 뭐라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가? 이 닥쳐! 이 불경스러운 놈! 어디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대체 무슨 근거로? 제 말을 끊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래도 물어보셨으니 대답해드리죠. 전 케팔의 성체에 대한 실험에서 근거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카이니스와 원로원의 묵인하에 연금술로 제 영혼과 신을 융합했고, 이로써 재창기에 관한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건 엄청난 모독이잖아. 비열하고 수치스럽게도 신을 모독한 자인 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절 감싸주고 방임하며 신을 모독할 수 있도록 도운 원로원에도 저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아낙사고라스가 카이니스마저 오크마를 배반했다니. 원로 엄마죠. 세상에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전 죄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의 죄상은 원로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리고스, 고귀한 신뢰의 관중으로서 원로원에 대한 모독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정말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카이니스님, 원로원의 위신은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을 우롱한 자는 대가를 치르고 맹세를 저버린 자는 필히 형벌에 처해질 테죠. 저희는 이 아름다운 도시와 그 시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고스!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 탈란톤의 공정과 케팔의 정의에 따라 판결을 주재해 주시죠. 오크마의 법전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선 반신인 당신만이 판결을 주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개판이시여! 도둑이라니!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세요.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다들 아셨겠죠? 이제 오크마 법전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심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크마 원로 카이니스와 신뢰관중 리고스는 직무를 유기하고 사리 사욕을 위해 법을 어겨 신의 성취를 심히 모독하게 한 것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는 7번째 이행시 이내에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밝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젠장! 다음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아낙사고라스입니다. 그는 스스로 케파를 모독했다고 자백했죠.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 수형자는 만장일치의 환호로 감형과 사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형! 선생님! 이제 어쩌실 겁니까? 금실을 짜는 자. 주저하지 마, 아글라이아. 이건 너답지 않다고. 그럼 만장일치의 환호에 따라 탈란톤이 시여 그에게 죽음의 운명을 내려주소서. 꽃바다. 여긴 어디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할게요. 인간 세상에서의 제 이름은 카스토리스. 지금은 죽음의 반신이자 타나토스의 삶의 측면이죠. 서풍의 끝자락, 제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온 망자들은 다들 그렇게 감탄하죠. 그거 아세요? 이 꽃바다에 있는 모든 꽃은 타나토스가 직접 심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생과사가 없었지만 저승의 강이 가져온 첫 번째 빛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무수한 영혼의 번영과 성장을 담고 있어요. 죽음의 주인인 저는 그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성껏 살펴야 하죠. 인간 세상에 삶과 죽음의 질서가 있듯 이 꽃들도 성장이 끝나면 시들고 떨어져 흙이 되고 안개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비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같은 영혼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다만 안타깝게도 엠포리어스는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죽음은 제 손가락 끝 잔물결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망령을 이곳으로 인도했지만 전 명부의 문을 열어 당신을 산자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하죠. 대신 죽음의 불씨를 가지고 가서 불을 쫓는 여정을 끝내주세요. 지금까지의 저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네, 다른 반신들처럼 저도 이곳에 남아서 제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길 잃은 자를 인간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고요하니 의지가 부족하면 명보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건 특수한 사례랍니다. 전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생을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숨을 위해.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야, 여기!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 앞으로 가. 열차는 너와 함께일 거야. 널 믿네. 잘 들어. 앞으로 가. 언젠간 우리의 길이 맞닿게 될 거야. 돌아봐주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내일로 가보자고! 맞아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달아주세요. 앞으로 가. 네 용기를 보여줘. 재앙의 팔은 나약한 자만 올가맨다던데. 파트너,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거의 다 왔어. 드디어. 고마워, 카스토리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왔잖아. 어쩌면 마지막으로 꽃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 그 빛이 널 출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제외하게 될 테지. 이건... 이 그림자와 목소리는 대체 뭐지? 이 모든 게 네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지. 네 영혼과 기억, 지나왔던 세월, 그가 너에게 알려준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 계속 앞으로 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녀의 희생,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마. 이쪽이야! 이 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기척을 계속하자. 내가 돌아왔어. 드디어 해내실 줄 알았어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멀쩡해요. 어떤 흡입력이 이 영혼을 유지하려는 것 같네요. 오로닉스의 마지막 축복일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기적일까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는데 말로 표현하긴 힘드네요. 어쩌면 운명이 다시 한번 원하던 바를 이뤄낸 걸지도, 또 어쩌면 당신이 알고 계신 그 천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의 운명을 일찍이 엇갈리게 한 걸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당장 풀 수 있는 수수께끼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심이 된 느낌은 참 묘하네요.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 저승의 강이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세상을 윤택하게 적셔줄 보슬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언 기억하세요?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이 예언의 또 다른 해석을 써보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저는 간신이 되었으니 운명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드디어 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토록 바랐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던 영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새로운 세계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명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길과 포옹은 더 이상 차디찬 약탈이 아니라 뜨거운 체온을 지닌 채 대지에 사랑을 퍼뜨려야 한답니다. 피아는 너무 추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의 체온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전 이 심장박동 그리고 포옹의 온기를 통해 저승을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 거예요. 이 찰나의
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랍니다. 잘 가세요. 부디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금 전 그 성대하고도 황당한 공연이 네 평생의 소원이었나? 내가 진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건 오늘 이 순간과 맞바꾸기 위해서였지. 역시 넌 내 예상대로 권력에 맞설 틈을 놓치지 않더군. 마치 부패의 눈먼 파리처럼 말이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말이야. 파이논에 대한 내 계획을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한쪽 눈은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시야는 넓어. 인간성이 바닥난 넌 산송장인 나랑 다를 게 없군. 그래, 1000년간 불타오른 덕분에 난 이미 재가 된 지 오래야. 최후의 적 아킬라에게 필적할 만한 불길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지.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듯하니 서로 응어리 좀 푸는 게 어때? 네 불씨와 공명할 수 있게 해줘, 아글라야. 그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희박한 영혼으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네가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은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파이논이 예언 속 수장이 되기 전까지 난 어떻게든 불을 쫓는 여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 빈 껍데기만 남아 몇 걸음 못 간다 해도 말이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잃었을 줄은. 정말 아이러니하군. 진작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서로 우애하는 일도 적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사이의 모든 이념 차이를 제쳐두더라도 너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파이논에 관해서지. 그래, 파이논은 타고난 영웅이야. 통찰력도 널 능가하지. 단언컨대 그는 너보다 뛰어난 수장이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유일한 사람이야. 안타깝게도 그는 네스티아의 저주를 받았지.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끔찍한 미학이 너희의 재창기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각자의 운명의 끝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 반응을 보니 조금 전에 한 말을 주워 담고 싶군. 아글라이아님, 저희 왔습니다. 죽음 속에서 되살아난 영웅을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평가하는 걸 못 들었어야 할 텐데. 저 애를 평가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지.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데 함께 떠났던 카스토리스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보아하니 날 위한 증명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명까지 완수한 것 같군. 숙명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의 서사시에 마지막 가군을 더했군요. 선생님, 우리를 위해 신탁을 읊어줘. 당신도 저희를 위해 그 뜨거운 불씨를 받쳐주세요. 당신은 그 애가 지상에 있던 1000년간 유일하게 붙잡아뒀던 생명이에요. 당신보다 이 고귀한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돌아오셨거나 여전히 먼 곳을 보고 계신 신드리시여, 보시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낸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어둠의 손 타나토스. 그는 옛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다주로부터 와 당신들의 행렬에 합류해 꽃향기 나는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티탄과 손을 잡은 자는 망자에서 인간 세상으로 올라와 부활한 여행자입니다. 세월을 헤아린 그녀는 밤이며 그 정직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앞으로 와 천회의 개척자 우리와 함께 불씨를 바치고 그를 위해 하늘의 별을 새기자. 죽음의 별자리. 정확히 따지자면 죽음과 생명이야. 저길 보세요. 저건 카스토리스? 아니, 저건 신성의 메아리일 뿐이야. 시련을 위해 온 건가? 후추, 휴츠, 사, 라샤. 뭐라고 하는 걸까요? 저건 티탄의 언어야. 카스토리스, 아니 티탄이라고 해야겠지. 그가 말하길 차디찬 죽음의 그늘은 제가 비추고 있답니다. 가시죠. 이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가다니 이제 내 차례겠군. 말리진 않을게.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지?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자, 오크마의 신성한 율법에 모욕이 되지 않고 내가 신세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서 처형해. 선생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티탄이 된 후에는 전생의 기억을 전부 잊게 될 텐데 그럼 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왜 없어? 자신이 누군지 잊는다 해도 난 여전히 똑똑할 거야. 그럼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게다가 너도 있잖아? 아직도 선생님이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기억에 따라 다시 만든 물건은 원래 물건과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럼 대답해주지. 네가 틀렸어. 우리가 무엇이냐고?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답은 우리에게만 해당돼. 그럼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 그들에게 우리는 또 무엇이지? 세계의 본질인 영혼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씨앗과 같아. 거기에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이 일부 담겨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 큰 나무야. 그게 지식의 씨앗에 담긴 뜻인가요? 그래, 우리의 몸이 생겨날 때 세계는 새롭게 확장되지. 이로써 우리의 씨앗은 누군가의 기억에 뿌려지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씨앗이 환경의 영향을 받듯 우리의 모습도 수많은 기억 속에서 달라지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담긴 그 부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계는 본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면 세계 자체를 파멸시켜야 해. 하지만 누군가는 완전 무결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그게 바로 너야, 케팔의 아들. 그게 부세의 티탄에 담긴 뜻이기도 하지.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가. 소중한 사람과 금실을 짜는 자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 이론을 욕되게 하지도 마. 선생님, 모든 사람이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맹세할게요. 좋아, 여기까지 하지. 다들 내세에서 다시 만나자고. 잘가, 대배우.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이제 만족스럽나? 존귀한 티탄? 물론이지.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아낙사고라스가 이성의 실현을 통과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잠언을 내려줄까 해. 그대는 순수의 정점을 초월해 괴롭고 썩어빠진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신탁이라는 건가? 그저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업적을 되풀이한 것 같은데. 세르세스, 세르세스. 너도 별 볼 일 없군 그래? 아, 이미 순수의 정점을 초월했으면서 날 위해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래,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알아. 말해볼래? 질문이 뭔데?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당당하게 그랬잖아. 우리는 세계와 함께 타인의 기억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첫 지식의 씨앗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울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런데 우리 둘 다 그게 궁금하다면 등 뒤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 대신 그 진실을 파헤치도록 두자고. 기쁘지 않나, 세르세스? 네 영혼으로 신세계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거야! 이것으로 프로젝트 좀 이만 줄이지. 다행히 아직 살아있네요. 열차가 처음 마치 세븐스시를 구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나요? 비슷했어요. 다만 그땐 열차에 마치 세브스의 상태를 진단해줄 기억하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연스레 깨어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도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얼음 속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세븐스는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였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둘 수는 없죠. 블랙스완 씨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땐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아요. 납치됐다고요? 히메코 씨, 누군가 기억하는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전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박허공의 기억력이 1초밖에 안 돼서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단기 기억과 기억 불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기억하는 능력을 잃은 개체는 텅 비게 되죠. 텅 비다뇨? 우주의 모든 건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기억의 정원의 신조이자 이 운명의 길이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랍니다. 과거는 기억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도 기억물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렇기에 한 사람이 운명의 길 영향으로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의 실체 역시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얼음 결정이 바로 그 특징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은 게 있어요, 블랙스완 씨. 당신은 저희를 엠포리어스로 이끌면서도 진짜 목적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기억 수집, 그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요. 히메코 씨는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 추측을 말씀드린 것뿐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결백을 증명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물론 얘기해드려야죠. 진짜 목적은 엠포리어스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기억의 정원 이론에게 그건 완벽한 예시거든요. 완벽한 예시요? 기억의 정원의 거울에만 비치는 세계는 기억하는 자가 그 소장품의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 기억의 길을 걷는 자들이 엠포리어스의 비밀을 먼저 파악한다면 그들은 야심을 드러내며 더 많은 세계를 이런 식으로 개조하려 할 거예요. 열차가 이 천체로 오도록 설득한 게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요? 지금까지 전 여러분이 기억의 정원 내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침묵해왔어요. 하지만 세계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그 극단주의자들은 평범한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과 다르겠죠. 혹시 사도의 힘을 가졌나요? 좀 더 대담하게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에요. 그들은 일찍부터 후리와 긴밀한 사이였죠. 마치 세븐스를 붙잡고 있는 게 그들일까요? 확신하긴 어렵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제가 제안한 거래는 공평해요. 엠포리어스는 훌륭한 목적지이니 조사하다 보면 뜻밖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히메코 씨, 지금으로선 협력을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무슨 일이죠? 조금 전에 했던 말 중 일부는 취소할게요. 히메코 씨, 제가 제안한 거래가 여러분을 예측 불허한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건가요? 조금 전 후리의 시선이 엠포리어스를 스쳤어요. 응? 이건 꽤 재밌네. 고작 기억 도둑의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게 담겨 있을 줄이야. 더 흥미로운 건 그 잠재의식에도 엠포리어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지.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원래 저러신가요? 몇 마디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뭘 그렇게 속닥거려? 다 들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실례했습니다, 헤르타 씨. 발견하신 걸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부탁한 쪽은 은하 열차잖아. 그러니 평범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좀 참아야 하지 않겠어? 어쨌든 난 거울 사호를 통해 기억 도둑의 머릿속을 뒤져서 꽤 많은 걸 얻어냈어. 엠포리어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억하는 자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더군. 그녀의 의식 속을 검색해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 영원의 땅, 거절의 땅, 기억의 정원 소장품. 블랙스완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외부에선 이 신비로운 엠포리어스에 관한 쓸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내가 가보는 수밖에 없겠어. 직접 엠포리어스에 가시려는 겁니까? 근데 너희처럼 바보같이 내 실체로 가진 않을 거야. 봤으려나? 헤르타 거울들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공간을 점프해 나의 데이터 정신체를 은하 곳곳에 투영할 수 있어. 물론 그 곳곳에는 스타피스 통신 서비스 범위 안에 있는 곳이라는 전제가 붙지. 이건 공동 기술이거든. 그렇군요. 확실히 집순이 기질이 있으시네요. 그 전체가 컴퍼니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열차가 기지국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자, 성도 좌표를 줘. 그리고 구경이나 하자고. 좋아,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거울들,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거울 1호, 좌표를 입력하고 점프는 네가 맡아. 헤르타님, 준비가 끝났어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거울 2호, 사고 굴절을 준비해. 은하 열차에서 엠포리어스까진 거리가 있으니 날 그쪽으로 발사해야 해. 이번에는 망설이지 말고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럴게요, 헤르타님. 거울 3호, 넌 데이터 정신체 생성을 맡아. 분부대로 하지요, 헤르타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사용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어디 보자. 됐어. 그냥 내 모습으로 할게.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 알겠습니다. 데이터 정신체 준비 완료. 사고 굴절 출력 최대치. 좋아. 거울 1호 출발하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헤르타 씨.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좌표 입력 완료. 공간 점프 준비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미지의 전체 엠포리어스예요. 공간 점프 카운트다운 5, 4, 3, 2, 1. 점프 가동. 오, 저기가 엠포리어스야? 특이하게 생기긴 했네. 거울 2호 사고 굴절 준비. 날 저기로 보내줘. 네, 보안 프로토콜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없어? 네. 엄청 흔들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거울 2호한테 출력을 좀 낮추라고 할 걸 그랬어. 아, 정말 장관이군. 여기가 엠포리어스 입구인가?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려나? 이게 뭐지? 조각상? 못생겼잖아. 진짜 별로네. 너희의 그림자를 찾았어. 감히 이 헤르타님을 직접 오게 만들어? 평생 시뮬레이션 우주에 무급 노동자가 될 준비나 하라고. 이건 뭐지? 음침하게도 생겼네. 아, 움직이기도 하잖아? 누굴 놀라게 하려고. 홀로그램이란 가짜뿐이라 건질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나저나 엠포리어스 내부로는 어떻게 들어가지? 죄송합니다만 더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넌 누군데? 예상치 못한 방문이지만 나름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안타까운 점이라면 당신에게 걸맞은 대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넌 누구지? 전 수많은 신분을 가졌었고 앞으로도 많은 신분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호칭이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자주 쓰는 가명을 알려드리죠. 리쿠르고스, 리고스입니다. 그래, 리고스. 내가 묻고 싶은 게 고작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쉽게도 제게는 더 이상 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니 최종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죠. 추측하신 대로 여긴 엠포리어스의 입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 주시죠. 안타깝지만 엠포리어스는 당신이 건드릴 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으셨던 간에 이곳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테죠. 나에 대해 잘 아는 모양이군. 그럼 나한테 네 말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겠지?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파수꾼 일을 오래 했는데도 인간성에 대한 제 계산은 아직 정확한 모양이군요. 당신에게선 아름다운 탐구욕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죠. 이렇게 가정해보자, 리고스. 내 성격이 더러워서 어떻게든 네 뒤에 있는 비밀을 꼭 봐야겠다면 이 제멋대로인 생각을 어떻게 잠재울래? 최종 프로토콜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로직 체인은 총 178,244개입니다. 필터링을 거친 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로직 체인은 3개가 남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첫째, 엠포리오스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완전 봉쇄된 천체입니다. 저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울 수 없죠. 그건 이유라고 할 게 못 돼. 둘째, 조금 전 암시한 대로 선전포고로서 협력을 강요할 계획이라면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처럼 지식의 시선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호라? 어쩐지 대충 둘러봤는데 뒷문이 안 보이더라. 너한테 있는 보안 프로토콜도 스크루룸과 비슷한 정도고 재밌네. 아마 3번째 로직 체인도 듣고 싶으시겠죠? 물론이지.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 셋째, 어떻게든 절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으신다 해도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다면 허풍쟁이 로봇이네. 고작 그 정도 계산으로 날 이해했다고 떠벌리는 거야?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끝까지 들어보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엠포리어스를 둘러싼 제3의 운명의 길과 관련된 일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분도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그건 파멸이죠. 제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당신은 절멸대군의 족쇄를 부술 것이고 그의 분노는 은하를 집어삼킬 겁니다.
꽃은 정말 아름다워. 저승의 강은 조용하네. 일어났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카스는 거기서 잘 지낼까? 이 몸이 편지를 써서 병에 띄워보내면 받을 수 있으려나? 안 돼, 안 돼! 분위기를 이렇게 처지게 만들 순 없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자, 이 몸처럼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 그나저나 사이퍼 씨는 우릴 여기로 불러놓고 왜 코백이도 안 보이는 거지? 네? 모르겠어. 하지만 이 느낌 어딘가 익숙해. 같이 가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기 봐. 바닥에 있는 건 뭐지? 주워볼까? 조심. 문천? 낯익은 게 어디서 봤더라? 이게 어떻게? 그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조심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일단 최선을 다해 상대해보자! 그리고 빈틈을 보이면 세월의 권능을 발동해서 과거로 도망치는 거야! 저승의 강. 큰 물고기가 숨어있어. 가시가 적고 육즙이 풍부하군. 불을 쫓는 여정을 저지한다. 야옹, 야옹. 야옹! 야옹? 미안. 너희가 무방비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장난 안 치고는 못 빼기겠더라고. 아유, 잠깐만. 나야 사이퍼. 진짜 사이퍼 맞다니까? 화내지 마. 이 모든 건 너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엠포리어스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 검은 옷의 검객 녀석을 포함해서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경계를 늦추지 마. 에이, 그냥 변명 좀 해봤어. 뒤끝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을 훔치는 자는 사이퍼 씨의 변장이었던 거야? 속임수? 진짜 같던데. 이게 바로 계략의 반신의 능력인 건가? 변장? 아니. 이런 속임수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볼게. 아까 너희가 그 옷 조각을 불을 훔치는 자의 것으로 생각한 순간 든 생각이 뭐야? 설마 불을 훔치는 자가 근처에 있는 건가? 그래, 그런 다음 발소리를 들었지. 내가 일부러 낸 건데 그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했어? 이런, 불을 훔치는 자가 온 게 분명해.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한 일은 여러 가지 유도와 암시를 통해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든 것뿐이지. 거짓말. 이게 바로 자그레우스의 특기야.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거짓말도 현실이 된다고.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힘이라니. 이 몸에 분홍빛 털이 다 쭈뼛서네. 거친 네 모습 정말 깜찍한걸, 회색 친구? 제공녀가 널 그만큼 신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너처럼 정직한 사람은 날 속일 수 없을 테니 너한텐 말해도 문제 없어. 게다가 우린 같이 보물을 찾아야 하잖아. 안 그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출발하자. 응? 네 전서에 석판이 울렸어. 인기쟁이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일단 나랑 보물 찾는 일부터 끝내면 내가 둘을 나무 정원으로 보내줄게. 어때? 호기심이 많구나. 내가 여기저기서 펑펑 써버릴까봐? 내가 보물을 찾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잊지 마. 나도 반신이라고. 그 바보 같은 예언에는 나도 포함되지. 그대는 탐욕과 동행하고 푼돈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말 안 믿어. 보물이 계속해서 모은다면 푼돈이 있진 않을 테고, 내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탐욕이 아니잖아. 맞지? 간단하다고. 이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떤 예언도 숙명도 모두 날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입이 다 아프네. 스틱시아의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얼른 세월의 신력을 보여주지 않을래? 회색 친구? 이게 말씀하셨던 은하열차의 일부군요. 제 메모리에 재밌는 경문이 또 추가되었네요.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님. 원로회 의원님께서 열차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오크마이는 지혜를 두 분이 오크마에 오신지도 정말 놀랍군요. 꼭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왜 대답해!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왜 불씨를 빼앗으려는 거냐? 큰일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파이널을 데려오자, 파트너!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 일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됐어. 몇 달 전이었다면 정신을 잃었겠지.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파트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퀼라와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려면 열심히 단련하고 가장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훈련법을 생각해내서 다행이야. 세월의 강에서 과거의 환영과 싸우다니. 꼭 음유 시인이 말하는 시간과 정신의 성소 같잖아. 그래도 효과 꽤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전투는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손에 딱 맞는 무기가 필요해. 그 녀석의 무기와 비교하면 내 건 무슨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 같아. 훈련을 시작한 후로 얼마나 많은 장검이 망가졌는지 몰라. 그래도 엠포리어스 최고의 대장장이 칼토너스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전부 미루셔서 좀 죄송하지만 칼토너스도 불을 쫓는 여정의 일원이잖아. 열정이 넘치는걸? 요즘 칼토너스 씨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파이논, 이 몸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요즘 네가 그 검은 옷의 검객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 날카로운 지적이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물어본 거야. 네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 불안의 씨앗도 이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걱정 마. 복수를 위해 검을 지금의 난 예전과 달라.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면서 나약하지. 난 엠포리우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자에게 필적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훈련해야죠. 이상하다. 왜 제가 말만 하면 화제가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우울한 녀석으로 보이긴 싫은데 말이죠. 오늘은 더 이상 훈련할 힘이 없으니 우애에 관해서 재밌는 걸 보며 기분... 좋았어! 드디어 이 몸이 가장 기대하던 시간이야. 열심히 노력한 후엔 신나게 즐겨야지. 안 그래? 오늘은 꼭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나무 정원에 올 때 재밌는 게 없어지잖아. 이곳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온갖 장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소위 학술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애에 관해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죠. 도착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석판 어딨지? 여기였나? 아님 여기? 이 몸은 먼저 갈게. 이제부터 자유활동 시간이니까 너도 푹 쉬어. 파이논 씨와 미미는 뭘 보고 있을까? 가서 확인해 보자. 수상한데 미미는 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었던 걸까?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분홍, 황지, 근데 정말 우연이네. 이렇게 또 만나다니. 우리가 이렇게 잘 통했나? 그런데도 지금 엄청 바쁘지 않아? 그러니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행복하길 바래. 진짜 수상하네. 평소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하여간 집착 한번 심하네. 됐어. 너 같은 성격은 못 이긴다니까. 무슨 이야기 중이야? 이건... 넌 또 무슨 일이야?
미안. 둘이 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고 있던 책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렸지 뭐야. 미미가 점괘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네. 근데 마이너한 취미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었어. 몰래 공부해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중간에 들키면 민망하잖아. 소녀의 연약한 마음은 아킬라의 변덕보다 훨씬 갈대 같은 걸. 아, 서프라이즈? 누군가 내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녀는 점성술과 점괘, 특히 파이논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 아니, 전혀 몰라. 점괘 결과에서 언급한 길조가 사실이었다면 내 고향 엘리사이에데스도 사라지지 않았겠지. 너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 같아. 검은 옷에 황금피 장식이 그려진 복면 청소부인가? 단번에 저희가 누군지 알아채다니. 엠포리어 어때 희야? 여기 딱 좋지? 공간은 좀 작지만 채광이 완벽해. 고마워요 트리비 선생님. 이제 놀빛 정원도 오크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네요. 너도 여기가 마음에 들지 이카? 여긴 환하니까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빛의 정원은 어때? 트리비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놀빛 정원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후예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으니 이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하긴 전설에 따르면 뭐라고 했더라? 트리비 선생님도 깜빡하는 일이 있네요. 우리는 수업 준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살짝 가물가물한 것뿐이야.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분명 떠오를 거라고. 아, 생각났다. 크렘노스와 창공 3권 5절에 따르면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가 조석의 눈을 덮그 이후 한 그렇게 태양과 (900년) 전 원로원이 천궁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목적은 첫 번째, 금실을 짜는 자가 초대한 손님을 제외한 다른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 역시 그때 세워진 거고요. 그런데 이젠 규칙을 지키려는 척조차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요. 안 그런가요, 카이니스님? 재봉녀, 약속한 대로 왔어. 이 금은보화로 가득한 상자를 봐. 정답컨대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것들이 많을 거야.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여기서 가장 비싼 옷을 살게. 예의는 없고 배짱만 두둑한 요 좀도둑 녀석. 감히 그런 호졸근한 옷차림으로 내 작업실에 들어오다니. 뭘 가져왔는지 확인해볼까? 마음껏 보시지. 전부 최상급 물건이니까. 봐, 이 서파이오는 파고사의 눈보다도 파랗다고. 정말이지 화려한 광택이네. 이렇게 순도 높은 바다의 눈물은 엄마의 보물창고에서 본 게 전부였는데. 뭐야, 본 적이 있었어? 네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된 기억일 뿐이야. 우리 집 재산은 전부 불타버린 지 오래거든. 이 작업실은 내가 무일푼으로 돈을 모아 일궈낸 성과고. 가업을 다시 일으킨 아가씨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웃기지 마. 어쨌든 넌 그 부귀영화를 누려보긴 했잖아. 정말 무례한 길. 그나저나 사이퍼라, 이 보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 정정당당하게 내기로 딴 거야. 설마 날 의심하는 건 아니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재봉녀. 이 보물들 받을 거야 말 거야? 정말 이상하네. 분명 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 금실이 미동도 하지 않아. 그야, 내 말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니까. 정말? 하지만 얼굴의 상처와 흙먼지를 보니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넌 그냥 장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걱정 마. 뒤처리는 깔끔하게 했으니 널 귀찮게 굴 사람은 없을 거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하여간 돈 있는 사람들은 귀찮다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됐어. 안 받을 거면 다른 사람한테. 잠깐, 네 보물은 받을게. 근데 이것들만으로는 아직 금실을 짜는 자의 가장 비싼 옷을 살 수 없어. 그래도 너에게 딱 어울리는 게 있긴 하지. 뭔데? 가까이 와서 봐. 이거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잖아. 이 황금 부츠는 금실을 짜는 자의 귀중한 보물 중 하나야.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신비한 힘이 담겨 있지. 전설에 따르면 자그레우스가 축복을 내린 이 부츠를 신은 자는 그 어떤 기척도 내지 않고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해. 이걸 신고 다음부턴 절대 잡히지 마, 사이퍼라. 예쁜 얼굴을 소중히 지켜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가져간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왜 그래? 저기 한 치수 작은 거 없어? 이 부츠는 나한테 너무 큰데. 그러면 좀 더 큰 후에 신도록 해. 가짜예요, 가짜. 꼭 내가 얘기하던 중에 말을 끊어야 해? 가짜라니 뭐가 가짜라는 거야? 그 부츠 말이에요. 자그레우스의 실력은 눈꽃만큼 없다고요. 엠포리어스 최고의 거짓말쟁이도 그 아글라이아님에게 속다니. 저승의 강 물고기밥이 되기 싫으면 입 조심해. 내가 그 제복녀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 자, 이제 만족해?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이 누님을 일부러 속인 건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아글라이아 편을 드는 거야? 그럴 리가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마디 거짓말로 망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뿐이랍니다. 그 입담만 아니었으면 진작